파동의 진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같이 본 거 맞지? 두 번 안 보지? 파동의 진행 한번 봅시다. 일단 그 하이헌스의 원리가요. 그 물리원에서는 아마 배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호이겐스라고 했는데 요새는 하위헌스. 발음이 잘 안 돼요. 하이헌스. 근데 저는 호이겐스를 할게요. 호이겐스의 원리. 이때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이 파면을 알아야 되는데요. 파면은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 혹은 면인데요. 위상이란 말이 좀 어렵죠. 위상은 마루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마루 아니면 골.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인 지점이에요. 뭐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그러니까 마루를 전부 다 이은 선 혹은 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은 골을 전부 다 이은 선 혹은 면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파면은 특징이 그렇게 쭉 이어보면요, 항상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고, 호이겐스의 원리는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그 파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파면상의 모든 점이 모두가 전부 다 새로운 파원이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걸로 여러 가지 파동에 의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일단 평면파 같은 경우, 평면파는 이렇게 파원의 모양이 직선의 형태인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같은 것을 물에다가 이렇게 막 치면은 이렇게 직선 형태의 이런 파면을 가지는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 옆에서 바라보면 이게 마루 골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요 마루인 지점만 이렇게 쭉 선을 이으면 그게 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파장이 되겠고, 그리고 이 파면과 수직인 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요. 그럼 이전 파면이 요거고, 이게 새로운 파면인데, 새로운 파면의 모든 점이 또 새로운 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파원으로 해서 또 이렇게 퍼져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거를 접선을 그어보면 또 새로운 파면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구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원의 형태가 점 형태인데요. 여기서 파동이 만들어지면 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파동이 퍼져 나가겠죠.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동심원을 통해서 퍼져 나가는데, 이 지점이 딱 마루인 지점이라고 합시다. 마루인 지점이라부터 한 파장만큼 떨어진 곳은 또 마루가 되겠죠. 마루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파원이거든요. 처음에 파원은 여기였죠.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게 한 파장만큼 이동한 곳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또 새로운 파원이 된다는 거야. 얘가 또 한 주기가 지나면 얘는 이만큼 퍼져나갈 거고, 여기서 출발한 거는 이만큼 퍼져나갈 거고, 여기서 출발한 거 이만큼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또 요거를 쭉 이으면 또 새로운 파면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절이라든지 간섭 이런 현상들이 설명이 됩니다. 이걸로도 설명이 됩니다. 나중에 해절할 때 이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동은 기본적으로 중첩의 원리와 파동의 독립성이 있는데요. 중첩의 원리는 이 파동은 만나면 단순하게 그 매질의 그 변이가 합쳐집니다. 각각의 변이가 단순하게 더해집니다. 그리고 독립성은 뭐냐면 얘가 또 합쳐졌다가 다시 또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각자 갈 길을 가겠죠. 다시 합쳐졌다가 각자 갈 길을 갈 때에는 또 원래 모습대로 그냥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만날 때만 합쳐지고 지나가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타내는 모습인데, 이러한 파동과 이러한 파동이 만나면 만날 때는 이렇게 변이가 합쳐졌다가 만나고 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갑니다. 그래서 말싸움이 가능한 거죠. 막 서로 얘기를 해도 각자 얘기가 서로 들리죠. 그래서 중간에 만났다가 그대로 다시 뚫고 가니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간섭이 있는데요. 이 간섭 부분이 좀 물리 2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심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섭이 원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요. 간섭은 파동이 같은 모양, 같은 위상이 만나면 이게 합성파의 변이가
커지죠. 이런 경우를 보강 간섭이라고 그러고요. 파동이 만나는데 마루하고 골 이렇게 위상이 반대인 지점이 만나게 되면 이 두 개가 더하면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크기가 작아집니다. 합성파의 변이가 작아지는 간섭을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의 기본 원리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요 원리가 요 간섭과 관련된 전체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여기와 여기에서 똑같은 동일한 파동이 만들어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마루골 마루골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죠. 여기서도 마루골 마루골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나는 딱 요 지점에 도달하는 파동만 그렸는데요. 사실 모든 방향을 향해 요 파동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 지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잘 보면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 있죠. 요 차이를 경로차라고 합니다. 경로차. 근데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요.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요.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되면 마루골이니까 다시 원래 위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날 때 같은 위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루면은 마루끼리 만나게 되고 골은 골끼리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경로차가 딱 반파장의 짝수배면은 여기서 똑같은 형태의 변이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강 간섭이 돼요. 보강 간섭. 사실 항상 보강 간섭이 된다기보다는 계속 매지는 진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변이의 최대가 가장 큰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진폭으로 진동하는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이 이제 보강 간섭이 되겠고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경로 차이가, 그러니까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가 요 빨간색 길인데요. 요 빨간색 길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여기서는 마루가 도착한다면 여기는 골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상이 90도만큼 차이 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날 조건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점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인 지점들은 이제 비치면은 밝아지고 소리는 커지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어떤 지점에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 빛의 경우에는 어두워지고 소리의 경우에는 작아집니다.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물결파의 간섭인데요. 이게 두 개의 전파원을 물에서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공을 두 개 가지고 호수 같은 데서, 바다는 안 되죠. 파도가 있으니까. 잔잔한 호수에서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치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나중에 심심하면 가서 해보십시오. 공 두 개 들고. 그 약간 고무공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테니스 공보다는 좀 큰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요 모양이 나와요. 잘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부분이 지금 잔잔하죠. 요 부분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잘 보면 딱 가운데가 보강 간섭이죠. 가운데가 보강 간섭인 이유가 여기서부터의 거리와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같은 지점들이에요. 같은 지점들이니까 경로 차이가 아예 없죠. 경로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은 모양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 지점들은 어떤 지점들이냐?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딱 한 배인 경우. 여기가 반파장이 딱 한 배인 경우. 그래서 여기 옆에 적어보면 이 가운데 지점이 경로 차이가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파장의 0배가 되겠죠. 0도 짝수죠. 짝수 맞나? 이거 요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요 두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사진으로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상세 간섭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요 부분이 반파장의 1배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새 1배라고 하면 오해를 해서 1배 반파장의 1배. 그 수학적으로 차이가 일정한 선의 집합을 뭐예요? 두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응? 쌍곡선이에요? 몰라서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이건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맞는 것 같다. 참 나도 다 까먹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앙 보강 간섭으로부터 첫 번째 떨어진 보강 간섭인데요. 사진으로 보면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거 요거는 반파장의 몇 배가 되는 부분이 되겠나? 2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알겠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첫 번째 상세 간섭으로부터 한 번 더 떨어진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 요 부분은 반파장의 몇 배가 되겠노? 3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정상파로 치면 배가 되는 부분이고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정상파로 치면 마디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배가 되는 부분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부분이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 m은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상파인데요. 정상파는 정지파라고도 합니다. 정상파는 완벽히 동일한 두 파동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간섭을 일으키면 마치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파동처럼 보이는 파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상파입니다. 영상을 보고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동일한 파동이 만나서 간섭을 일으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폭만 2배가 되고 나머지 전파 속력과 진동수는 동일한 이런 파동이 되고요.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상파 혹은 정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이게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두 파동이 계속 중첩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문제에서 이런 그림이 있으면 잔상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때 이제 요 부분이 배예요. 배. 이럴 때도 이제 항상 저를 희생하면서 수업하는데 이게 배처럼 생겼죠. 여기에 이제 마디가 되겠습니다. 요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이제 최대 진폭으로 진동하는, 여기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 배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이게 번갈아 가며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얘는 주구장창 상세 간섭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어 알아야 되고요. 배, 마디, 배, 마디 이렇게 되겠고, 배하고 인접한 배 사이 거리가 특정 순간으로 놓고 보면 배하고 마루하고 골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파장이고, 배하고 한 칸 건너뛴 배 사이가 거리가 파장이 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0초라고 하면 이게 4분의 1주기가 지났을 때고요. 이게 4분의 2주기, 그러니까 반주기가 지났을 때는 마루가 골이 되고 골이 마루가 되죠. 또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그러니까 얘만 놓고 치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이렇게 진동하는 겁니다. 여기 시간대별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정상파는 이런 거고. 공명은 뭐냐면 물체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물체마다 잘 진동하는 진동수가 있어요. 고유 진동수를 알고 싶으면 한 대 쳐보면 됩니다. 한 대 쳐서 오랫동안 놔두면 점차 고유 진동수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고유 진동수하고 똑같은 진동수로 외부에서 진동을 가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공명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부서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타코마 다리라든지 뭐 옛날에 김경호가 TV 나와가지고 유리잔 깬 와인잔 깬 거 그런 게 이제 김경호 아나 근데 알긴 알아. 오래 가네. 그렇습니다. 이건 하지 말까? 다 할 줄 알죠? 정상파에서 파장과 진동수 구하는 방법. 핵심만 그냥 흐름만 좀 얘기를 해주면 그 악기에서의 정상파가 총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 기타 현악기,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파 조건이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진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양쪽 끝이 무조건 마디가 돼야 됩니다. 마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한 양쪽이 열린 관은 뭐 리코더 같은 거 있죠. 관악기가 이제 양쪽이 열린 관인데, 요거는 사실 횡파처럼 그림을 그려놨지만, 요거는 종파입니다. 소리라서 요 뚫려 있는 쪽이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다음에 닫힌 관은 대표적인 게 이제 소주병 이런 거 한쪽만 열려 있는, 이게 불면은 소리 나잖아. 이렇게 이거 한쪽만 이렇게 이쪽만 배가 되고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마디가 되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진동을 기본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배가 하나 들어 있는 게 가장 간단한 진동이고요. 이때의 진동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Hz다 이렇게 치면, 요거는 지금 역학적 파동이죠. 역학적 파동이니까 얘나 줄에서의 전파 속력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양쪽이 마디이면서 그 다음으로 간단한 진동이 요 배가 두 개 들어있는 진동이에요. 그러면 얘는 얘에 비해서 파장이 절반이겠지. 배의 길이가 절반이니까. 그래서 파장이 절반이니까 얘에 비해서 파장이 절반이니까 얘에 비해서 진동수는 두 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람다 F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얘가 100Hz면 얘는 200Hz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나? 진동수가 300Hz가 돼야 됩니다. 요게 이제 줄에서의 정상파입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공명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1초에 100번 진동하면 이 모양이 되고, 1초에 200번 진동시키면 이 모양이 나오고, 1초에 300번 진동시키면 이 모양이 나오는데, 1초에 150번 진동시키면 이도 저도 아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막 진동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열린 관은 양쪽이 배인 요 모양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역시 100Hz다. 그러면 200, 300 이런 게 가능합니다. 요 모양이 두 개 들어가면 양쪽이 배죠. 요 모양이 세 개 들어가면 또 양쪽이 배가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보면 얘가 얘에 비해서 절반이 되고 얘는 얘에 비해서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파장이 2분의 1, 3분의 1이 되니까 진동수는 2배, 3배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좀 헷갈리죠. 한쪽이 배고 한쪽이 마디가 돼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요 모양이 두 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가 배가 되죠. 그래서 3개 들어가야지 조건이 만족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본 진동이 100Hz다. 그러면 300Hz, 500Hz가 공명 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얘는 얘에 비해서 3분의 1이고 얘는 얘에 비해서 5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는 3배, 5배 이렇게 돼야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인 전파 속력이 같다라는 조건이 이제 만족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 실험은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여러분이 그 물리원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주 공명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기주가 공기 기둥이거든요. 공기 기둥. 공기 기둥 요새는 한글화 시키네. 공기 기둥 실험 장치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물통을 아래 위로 움직여 유리관의 수면을 맞춥니다. 512Hz의 소리 굽새를 고무망치로 진동시킨 후
요 소리 곱쇄는요 일정한 진동수를 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고무망치로 탁 치면은 그냥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가 계속 잉 하면서 나옵니다. 요새는 이거 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어플에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 나오는 어플이 나오더라고. 그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물통을 서서히 내리면서 소리가 가장 크게 울릴 때 수면의 위치 L1을 측정합니다. 수면을 낮추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공명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한쪽이 열린 거 아니죠. 이쪽이 뚫려 있고 이쪽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서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각을 좀 재고요. 얘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공명이 일어나겠죠. 이쪽이 배고 이쪽이 마디인 조건이니까. 근데 물을 더 내려서 이쯤 내려가면 공명이 안 될 거야. 안 될 텐데 만약에 물이 여기 있을 때는 또 공명이 일어나겠지. 여기 있을 때 공명이 일어나고 물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물을 더 내려서 여기 있을 때 또 공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공명이 일어나는 지점의 위치를 측정해서 그 인접한 위치의 차이를 구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배 한 덩어리니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할게요. 반파장이 되겠죠. 반파장이. 그래서 여기서 요 차이가 뭐가 된다? 반파장이 됩니다. 요 차이가 이제 반파장이 되는데 반파장이 얼마고? 지금 보니까 51 빼기 17하면 34cm가 되죠.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과 맞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파 속력을 한번 구해보면 전파 속력은 람다 F잖아요. 람다 F니까 여기가 68cm 곱하기 512 헤르츠가 1/s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계산해 보시죠. 센티미터는 이제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0.68로 계산하면 되겠지. 바꾸면 이거 348 m/s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상온에서의 공기의 속력을 340 m/s로 보거든요. 그럼 상온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기 기둥 실험 장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의 통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파장을 계산해가지고 소리 곱쇄 진동수를 아니까 보시고.